아, 글쎄, 지금 만상인데 어떻게 엄마 집을 가요. 엄마도 참, 언제 아기가 나올지 모른다고요. 솔직히 제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 됐어요, 됐어. 가도 나 혼자만 갈 거니까 와이프한테 전화하지 마요. 안 그래도 허리 아파서 거동도 못하는 사람한테. 아, 그래, 임신이 벼슬이지 벼슬이 아니에요. 엄마도 임신해봤으면서 대체 왜 이래요? 끊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 아니야?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아니야, 아무것도. 무슨 일인데 그래? 나 대충 들었어. 어머니가 집에 오래? 아니, 할아버지 제사 지내러 오래잖아. 말이 돼? 곧 출산인 거 뻔히 알면서 무슨 제사를 지낸다고 그래. 가면 당신 또 이것저것 시킬 거 아니야. 저번에도 당신 제사 음식 준비하게 해서 유산할 뻔했잖아. 당신, 저번처럼 갈 생각 마. 아무리 가정의 평화를 위한다지만 이건 아니야. 이러다 우리 아기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나 이번 기회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확실히 알았잖아. 어떻게 사람이 이래? 며느린 자식 아니냐고. 생판 남도 이렇게는 안 돼야겠다. 또 오라고 하셔? 이번에는 진짜 힘든데. 언제 양수가 터질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럼 당신은 절대 갈 생각 마. 엄마가 하도 뭐라고 하면 나 혼자만 갔다 올게. 웬만하면 안 가려고. 맨날 못 이기도 가니까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대응을 잘해야 됐는데 미안해. 나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어머니 혼자 준비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요즘 시장에서 제사 음식 많이 팔던데 그거라도 좀 보낼까? 그럼 어머니도 준비하는데 훨씬 수월하잖아. 아, 뭘 그래. 엄마도 그건 알겠지. 그래도 지금까지 같이 준비했으니까 나도 마음이 좀 불편해서 그래. 내가 적당히 보낼 테니까 당신이 말 좀 전해줘. 알았어. 신경 써줘서 고마워. 미안하기도 하고. 당신은 얼른 누워. 애기 얼른 넣어둔가 해야지. 이렇게 힘들어서 어떡해.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난 너무 좋아. 5년 만에 힘들게 가진 아기잖아.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그렇긴 해도 당신이 너무 힘들면 안 되잖아. 난 아이보다 당신이 제일 중요해. 앉아봐. 내가 종아리 마사지 해줄게. 역시 우리 남편. 안 그래도 다리 부어서 힘들었는데 부탁 좀 할게. 다음날 전화. 여보세요? 어머니,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음식만 보내면 다야? 어디서 제사 음식에 남의 손 탄 음식을 보내? 제가 도움을 못 드려서 대신 보낸 거예요. 어머니도 혼자 준비하시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요즘은 제사 음식 많이 사오고 그러잖아요. 이번엔 그렇게 하고 다음에 제가 몸 괜찮아지면 그때 직접. 임신하더니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른 척 하기는. 5년 만에 임신한 게 자랑이냐? 옛날 같았으면 죄인 취급받았어. 여자가 재구실도 못한다고 말이야. 고작 딸아이 임신한 게 다면서 무슨 유세를 그렇게 떠는지. 네 남편이 받아주니까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지? 난 네 남편 임신했을 때 말이다. 무거운 몸 이끌고 시댁제사 다 챙기고 집안일도 다 했어. 게다가 지금 봐라. 시어머니 식당 네 남편 임신했을 때부터 이어받아서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잖냐. 난 그러면서 유산기 한 번도 없었어. 임신 그게 뭐 별거라고 제사도 안 오냐? 음식만 사서 보내고? 네 남편 믿고 이러나 본데 이러는 거 아니다. 애기 낳기 직전이면 더더욱 조상에게 정성을 다해야지. 어머니, 말씀이 너무 과하시네요. 저희가 못 가서 어머니 서운하신 건 알겠는데요. 저번에도 제사 돕다가 저 유산할 뻔한 거 보셨잖아요. 어머니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의사도 임신 중에 절대 안정 취하라고 했고 저희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출산도 얼마 안 남았고요. 어머니한테도 손주가 생기는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이제 꼬박꼬박 말대답까지 하네. 너 정말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애 낳고 나서 어쩌려 그러니? 제가 버릇없게 말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너무 참고만 있으면 나중에 어머니한테 못되게 굴까 봐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좀만 조심해 주세요. 그럼 먼저 끊을게요. 아, 야, 어디서 어른 전화를 먼저 끊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잔뜩 긴장했네. 엄마 잘했지? 우리 딸, 곧 세상에 나올 텐데 엄마가 지켜야지. 할머니도 우리 딸 막상 보면 엄청 이뻐하실 거야. 엄마도 얼른 보고 싶다. 우리 곧 보자. 일주일 후 산부인과. 윤정아,
우리 딸 괜찮아? 얼굴 하얗게 질린 거 좀 봐. 엄마, 왔어? 진통이 갑자기 와서 부랴부랴 병원에 왔네. 많이 아파. 어쩐데니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아니야, 엄마, 참을만 해. 어차피 수술하는데 괜찮을 거야. 장모님 오셨어요? 마중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김서방, 자네도 고생이 많네. 아니요, 제가 무슨 고생이에요. 연정이가 제일 고생이죠. 여보, 좀만 더 힘내. 그럴게. 수술 잘 받고 올 테니까 다들 쉬고 있어요. 자네 저녁이라도 먹고 오게.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아니요, 지금 밥이 어떻게 넘어가요. 이따 연정이 오면 그때 먹던가 할게요. 장모님은 식사하셨어요? 나도 연락받고 바로 오느라. 참, 사돈께는 말씀드렸나? 좀 뒤에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식당 마감하고 오신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손님도 별로 없는 거 같던데 좀 일찍 마무리하고 오시지 그참. 어떻게 그래. 나도 오늘이 마침 휴무일이라 바로 올 수 있었던 거지. 영업 중에 소식 들었으면 제때 못 왔어. 장사가 그래. 손님이 있든 없든 영업시간은 지켜야 돼. 그게 손님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사돈도 지금 안달복달 하시겠네. 얼마나 손주를 보고 싶으실까. 들어보니까 사돈도 우리 연정이 많이 챙겨주셨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딸 같은 며느리 말만 있어도 실제로 그렇게 하긴 어렵잖아. 네? 그게 무슨... 밥 차려 먹기 힘들다고 반찬도 보내주시고 아기용품도 많이 보내주셨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네. 사실 우리 연정이가 5년 만에 힘들게 아기 가지기도 했고 시댁 입장에선 아들을 바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연정이 챙겨주시니 고맙지. 이따 인사도 잘 드려야겠어. 요즘 딸을 더 선호하는걸요.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장모님도 마음고생 많으셨잖아요. 종종 저희 집에 와서 청소도 해주시고. 그거야 당연하지. 고생한 만큼 부디 건강한 아이가 나와야 될 텐데. 분명 그럴 거예요. 그날 저녁 입원실. 연정아 고생 많았다. 너랑 김서방 닮은 이쁜 딸내미던데 눈이 어쩜 그렇게 반짝거리든지. 맞아. 너무 이쁘게 생겼다고 간호사분들도 난리야. 고생했어요 여보. 아니야. 다들 고생이 많으셨죠. 어머니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손주가 태어났으니 와보긴 해야지. 근데 끝내 제왕절개랬더라. 자연분만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제가 골반이 작아서요. 아기 머리도 크다고 하고요. 그래, 제왕이든 자연이든 뭐가 중요해. 건강하게 나왔으면 되는 거지. 야, 그래도 자연분만을 해야 이 머리에 좋대던데. 엄마는 이미 그렇게 됐는데 뭘 자꾸 그래. 장모님도 계시는데. 그럼 나보고 눈치를 보란 말이냐? 사돈, 요즘은 다들 제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뉴스 보니까 큰 차이 없다고도 하고요. 글쎄요. 제 주변엔 죄다 자연이 아이 정서에도 좋고 머리에도 좋단 얘기뿐이라서요. 뉴스도 요즘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근데 바로 조리원으로 간다고? 아니 내가 돌봐준다니까 뭐하러 돈을 쓰니? 그것도 돈이 상당할 텐데. 엄마도 참. 요즘 조리원 가는 게 필수지. 연정이도 이제 푹 쉬어야지. 수술도 했는데. 아니 그냥 누워서 쉬기만 하는 건데 조리원을 꼭 가야 돼. 거기서 아이 키우는 법도 알려주고 해서요.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녀올게요. 어머니도 쉬셔야죠. 참나. 내가 하는 말은 어디로 들었는지 모르겠구나. 뭐든 니들 맘대로지? 이제 애들도 어엿한 부모인데 뜻대로 하게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돈도 참. 그러니까 연정이 얘가 버릇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됐어요, 됐어.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세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날 이렇게 쳐다보는데. 옛날 같았으면 아들 가진 유세라도 떨지. 지들은 아들 둔 사람이 더 눈치 보고 그래야 되는 세상이니 세상 참 잘 돌아가네. 난 이만 가보마. 니들끼리 알아서 하든지 해라.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기만 해봐. 사돈! 아니 사돈 왜 저러시니? 많이 화내신 것 같은데? 저희 엄마가 가끔 예민해질 때가 있어서요. 들어보니까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그 뒤로 번거로운 게 많아졌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가스나 위생점검 같은 것도 건물주가 나서서 철저히 하라고 관리인한테 시키고 그런다고요? 아무튼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까지 와서 왜 저러시는지. 당신이라도 가봐. 배웅은 해드려야지. 됐어. 알아서 잘 가실 거야. 당신 몸부터 신경 써야지. 일단 조리원 가서 푹 쉬자. 당신 안색이 너무 창백해. 2주 후, 집. 조심히 앉아. 이제 괜찮다니까. 조리원에서 푹 쉬고 왔는걸. 몸도 가뿐해. 그래도 조심하라 하더라고. 이때 몸을 잘못 관리하면 평생 후유증으로 힘들다고 하던데. 엄마가 죽 내올 테니까 앉아 있어. 엄만 그냥 쉬라니까.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우리 이쁜 손녀도 볼 겸 딸도 좀 돌보고 그런 거지. 너 기운 차릴 때까지만 엄마가 집에 있을게. 이미 김서방이랑도 그렇게 얘기됐어. 그래. 당신도 장모님이 집에 계시는 게 더 안정되고 좋잖아. 나도 그래야 회사 가 있을 때도 마음이 편하고. 장모님, 감사해요. 제가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은혜는 무슨, 부모 자식 관계에 당연하지. 그래도 우리 손녀가 니들 성격을 똑 닮았나 봐. 순해서 잘 울지도 않아. 웃기도 잘하고. 그러게 말이야. 벌써부터 너무 이뻐 죽겠어. 그러니까 누구 딸인지 너무 이쁘다니까. 왜 선배들이 딸은 꼭 낳아야 된다고 했는지 알 것 같다니까.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있지. 다음 날 전화. 여보세요?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아니, 달력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아버님 제사던데 깜빡 잊고 있었다더라고. 아, 내가 엄마한테 못 간다고 말했어. 애도 봐야 되고 당신도 몸이 아직 안 풀렸잖아. 따로 시간 될 때 아버지 낙골당 간다고 저번처럼 제사 음식 보낸다고 했지. 내가 알아서 했으니까 당신 신경 안 써도 돼. 그랬어? 어머니 분명 화내셨을 것 같은데. 별말 안 하던데? 정말? 응. 엄마가 생각하기에도 아기 낳고 2주밖에 안 지났는데 제사 지내러 오는 건 힘들어 보였던 거지. 상식적으로 오란 것도 말이 안 되고. 당신은 신경 쓸 일 없으니까 푹 쉬어. 그 시장에도 내가 연락해놨어. 그랬구나. 고마워. 난 저번에도 제사 못 갔을 때 화내셔서 이번에도 그럴까 싶었지. 에이, 저번에 그랬으니 이번엔 더더욱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고맙지. 내 아버지 제사까지 챙겨줘서. 몸도 안 좋은데. 당신 아버지면 내 아버지기도 하니까. 내년엔 우리 딸도 데려갈 수 있겠다. 아버님도 좋아하시겠네? 그럼 아마 일찍 돌아가신 걸 후회하고 있을걸? 이렇게 이쁜 손녀도 못 만지니. 그러게. 좀만 더 있다 가시지. 아버님이 나 엄청 잘해주셨는데. 그러게 말이야. 나보다 당신을 더 아꼈는데. 손주라도 나오는 거 보고 가시면 얼마나 좋아. 아무튼 내가 알아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응, 알았어. 사흘 후, 집. 엄마, 어딨어? 연정아. 이불 빨래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새 먼지가 많이 꼈네. 이런 아기한테도 안 좋고 너한테도 안 좋으니까 후딱 하고 갈게. 엄마 허리도 안 좋으면서. 내가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네. 무슨 소리야? 이런 건 고생도 아니야. 엄마는 오히려 식당 잠깐 쉬고 이렇게 딸 집에서 우리 손녀도 실컷 보고 딸이랑 사위랑 지내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래도 엄마 한참 장사도 잘 됐는데 이러다 손님들 안 오는 거 아니야? 무슨? 단골 손님들한테 이미 말했어. 잘 다녀오래더라. 아예 내 요리 그리울 것 같다고 포장을 엄청 해서 가져간 손님들도 많어. 엄마 진짜 인기 많나 보네? 그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야, 이제 이거 좀 널어야 되니까 가 있어. 허리 아프다며. 푹 쉬어야지. 알았어. 도움 필요하면 불러. 어? 누가 왔네? 어머니, 어머니가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내가 못 올 때 왔니? 야,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세요? 오늘 아버님 제삿날이잖아요. 제가 아까 문자도 드렸는데 답장도 없으시길래 바쁘신가 했죠. 겨우 문자. 너 아주 결혼 생활 편하게 한다. 대체 어느 며느리가 시아버지 제삿날에 빠져?
집에만 뒹굴거릴 거면서. 아주 멀쩡해 보이는구만. 몸조리를 뭐 얼마나 하게 되는 거야. 아주 비싼 돈 주고 했으면 됐지 뭘 집에서 또 해. 어머니, 제왕은 회복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요즘은 한 달 가까이 몸조리를 해요. 그리고 저도 마냥 쉬는 게 아니라 아이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아이 낳은 지 이제 2주가 넘어가는데 제사상을 차리라는 게 좀... 전 어머님이 따로 말씀이 없으시길래 이해하신 줄 알았어요. 너 우리 집 분위기 모르니? 제사할 때마다 온 집안 어른들 다 보이는 거? 저번에도 빠졌으면 이번엔 꼭 나왔어야지. 나한테 그러더라. 대체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했으면 아이 핑계로 2번을 안 오냐고. 네가 아이를 힘들게 낳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수술로 아주 간편하게 낳았으면서 뭐 이렇게 유난을 떤댔니? 그냥 꾀병 부리는 거 아니야. 네 남편이 하도 네 몸이 안 좋다고 더 회복해야 된다 되길래 대체 뭐 얼마나 아픈가 싶어서 직접 찾아와 봤다. 근데 하나도 안 아파 보이는데? 오히려 임신했을 때보다 더 멀쩡해 보이는데. 너 내 아들한테 시켜서 제사 안 할 속셈으로 이런 거지. 그지?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저 아직 회복이 덜 됐다니까요. 아직 배도 너무 아프고 보다시피 거동도 어려워요. 이 상태로 제사 준비를 어떻게 해요? 제가 제사 음식 만드는 기계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 결혼하고 지금까지 제사상 차리는 거 익숙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은 제사를 안 지냈으니까요. 그래도 남편 사랑하는 마음에서 집안 가풍을 익히려고 노력한 거예요. 어머니 말씀은 제 몸이 얼마나 아프든 무조건 제사상을 차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며느리는 원래 그런 자리다. 그러려고 며느리 드린 거지. 며느리 상전으로 모실 거면 뭐하러 며느리들이냐? 아, 지금 보니 내가 잘못했네. 제사도 안 지내는 근본도 없는 집안 딸을 뭐 좋다고 며느리로 들였는지 모르겠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할 말은 다 한 것 같은데요. 똑같이 아이 낳아봤을 텐데 한창 몸조리하는 애한테 너무한 거 아니세요? 깜짝아. 아이, 사돈이 왜 거기서 나와요? 왜요? 제가 못 올 때 왔습니까? 우리 딸 산후조리 좀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직 회복이 덜 돼서요. 아니, 있으면 있다고 티를 내야지. 거기 숨어서 다 듣고 있었어요? 소름 끼쳐. 야, 너 친정엄마가 말씀 왔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머니가 말할 틈도 안 주셨죠. 이게 자꾸 대드네. 우리 연정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습니까?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얘가 그동안 며느리 역할을 못해도 너무 못했어요. 제가 병원에서도 말씀드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병원에서 무슨 말을 하셨단 거예요? 저희 엄마한테? 따님한테 말을 안 하셨구나. 사돈이 그렇게 딸을 오냐오냐 키우니 애가 이런 거 아니에요. 시부모 공경도 안 하고 시댁 제사도 우습게 보고 네가 임신 핑계로 며느리들이 너무 안 하려 한다고. 친정엄마시니 딸 교육 좀 잘하라고 내가 한마디 했다. 시어머니가 그 정도 소린 해야지 안 그러냐. 그러게 네가 행동 거지를 똑바로 했으면 됐잖니. 내가 하라는 대로만 했어도 이럴 일은 없었을 텐데. 정말 그렇게 말하셨어요?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굳이 전할 필요가 없는 말이니까 안 했지. 새겨듣지도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뭐라고요? 그 말은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다 이거예요? 쓸모가 있는 말은 확실히 아니죠. 난 우리 연정이가 시어머니가 잘해준다고 칭찬을 하길래 마냥 사랑만 받으며 사는 줄 알았죠. 근데 다 거짓말이더군요. 그저 나 걱정 안 시켜주려고 안심시켜주려고 그런 거였는데 내가 속없이 사돈 병원에서 보자마자 고맙다고 인사를 했으니. 엄마, 그게... 됐어. 그 얘긴 나중에 하자. 사돈도 며느리였고 저도 며느리였잖아요. 우리가 며느리였을 당시엔 더 시집살이가 힘들었을 텐데 그 고생을 다 해놓고 사돈 며느리한테도 그대로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며느리 도리란 게 대체 뭡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며느리도 아들만큼이나 귀하게 자랐어요. 아들만큼 열심히 배우며 사랑받으며 살았다고요. 며느리는 그냥 아들 배우자일 뿐이에요. 배우자란 이유로 부려먹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제가 똑같이 귀한 아드님 부려먹었으면 좋겠어요. 사돈이 이런 생각을 하니 연정이 얘가 철이 없죠. 며느리랑 사위가 같아요. 사위는 100년 손님이고 며느리는 100년 몸종이나 다름없죠.
그리고 사돈은 딸 가진 죄인이니 저한테 이러면 안 되고요. 딸 이렇게밖에 못 키워서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려도 모자랄 판에 어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어떻게 제 엄마 앞에서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요. 일단 나가주세요. 더 이러고 계시면 남편 부를 겁니다. 어? 이제 협박까지 하냐? 아들 부르면 이제 네가 아들이랑 내 사이까지 갈라놓으려는구나. 저 망할 년 같으니라고. 이만 가시죠. 지금 이러고 있을 여유 없을 것 같은데. 나 혼자 집 가서 제사상이나 차리란 말이에요. 새 무조건 데려갈 겁니다. 이 정도로 시부모한테 소리 박박 지를 수 있으면 일도 거뜬하겠구만. 어디서 꾀병을 부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뺨 때린 거예요? 엄마. 그러게 내가 빨리 가라고 했잖아요. 더 얻어맞기 싫으면 빨리 꺼지세요. 가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겁니다. 무슨... 왜요? 더 맞고 싶어요? 아직도 상황이 파악이 안 되시나? 다른 쪽 뺨도 맞아보실래요? 진짜 때리려고. 갑니다.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막대 먹은 집안이 다 있어. 기가 막혀서.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우리 아들한테 다 말할 거야. 아무리 애처가라 해도 지 엄마를 때렸는데 가만히 있진 않겠지. 두고 봐 어디. 애 낳자마자 이혼당하게 해줄 테니까. 잠시 후. 엄마, 괜찮아? 많이 놀랬지? 미안해. 엄마도 순간 흥분해서. 아이 미련한 거사. 왜 그동안 말을 안 했어?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정도면 그동안 얼마나 막말을 했다는 거야. 엄마 걱정할까 봐 그랬지. 그리고 남편이 그때마다 편 들어줬어. 그러니까 어찌어찌 버티게 되더라고. 나도 집안에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고. 근데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네. 그러게 말이다. 이제 괜찮아. 엄마한테 방법이 있어. 아마 저 옆인데 다신 저러진 못할 거야. 무슨 방법? 지켜보면 알게 될 거다. 그날 저녁, 집. 그런 일이 있었더니 전 엄마가 전화 와서 계속 소리만 지르길래 대체 뭔 상황인가 싶었거든요. 장모님 앞에서 너무 못 볼 꼴을 보였네요. 그동안 제 손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저도 제 엄마가 이런 사람일지 정말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연정이한테도 너무 미안하고요. 부모가 그러는 걸 자식이 어떻게 다 막을 수 있겠나. 내가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자네 역할이 제일 중요해. 뭔데요? 연정이한테 도움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네요. 아, 그게 뭐냐면 말이야. 가까이 와봐. 다음날, 시모 식당. 위생 점검하러 나왔습니다. 하시던 거 잠깐 멈추시고 나오세요. 뭐야, 갑자기? 아니, 누구신데 남이 주방에 들어와요? 신고가 접수돼서요. 유통기한 없는 재료를 사용하신다고. 그리고 손님이 먹다 남긴 반찬도 재사용한다고 들었고요. 아니, 그게 무슨... 누가 그런 신고를 했대요? 예? 그건 알려드릴 수 없고요.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잠깐 점검하는 거니까요. 나와 계세요. 글쎄, 남이 주방 들어오지 말라니까요. 왜 이래 정말. 가뜩이나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잠시 후. 신고 내용이 맞네요. 이해 없으시죠? 아니 식당 하는 사람들 죄다 이런다니까요. 유통기한 좀 넘어도 안 죽는다고요. 그리고 반찬은 가끔 재사용했어요. 아주 가끔. 어쨌든 그런 사실이 있는 거잖아요. 영업정지 스티커 여기 붙일 테니까 떼지 마세요. 내면 벌금입니다. 저희가 수시로 찾아올 테니까 몰래 영업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석 달을 영업정지하는 건 아니지. 월세도 밀려있는데. 좀 봐주면 안 돼요. 예?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뭐 이렇게 되는 게 없어. 1시간 후, 시모 식당. 실례하겠습니다.
지금 영업 안 되니까 다음에 오세요. 사돈? 사돈이 여긴 어쩐 일이에요? 왜요? 또 내 뺨이라도 때리러 오셨나? 내가 아들한테 다 말했어. 네 와이프고 와이프 엄마고 다 깡패니까 당장 헤어지라고. 그래서 아들이 말 듣는데요? 당연히 들어야지. 그러세요? 그건 나중에 직접 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 일 때문에 온 건 아니라서요. 아까 관리인한테 들어보니까 영업정지 처분받았다고 그러던데요. 그러게야 내 말 좀 듣지 그랬어요. 이 건물 인수하면서 가게 리뷰들 쫙 보니까 이 가게에서만 계속 위생 문제, 반찬 재사용 문제가 거론되던데 그래서 일부러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건데 어떻게 이래요? 이러니 내가 신고할 수밖에 없지. 뭐야? 그게 지금 뭔 소리야? 건물을 인수했다니? 그럼 사돈이 여기 건물주란 소리예요? 새로 바뀌었다는? 그래요. 내가 이 건물 새 주인입니다. 이왕 건물 인수한 거 세입자들도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귀찮게 좀 군 건데 너무 무시하더라고요. 결국엔 이렇게 됐고 월세도 2달 밀려 있는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았으니 앞으로 월세는 또 못 내시겠죠. 여기 보니까 3달 이상 밀렸으면 법적 제기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내실 수 있겠어요? 아니, 조용히 가게 비우고 나가든지. 그러니까 사돈이 건물 주고 일부러 나 내보내려고 신고까지 했단 소리예요? 지금 미쳤어요. 내가 뺨 맞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어떻게 이 일까지 못하게 해? 그동안 나 속인 거야? 속이긴. 내가 건물 인수했다 하면 혹시나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일부러 배려했던 건데. 근데 당신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더 이상 사돈 대우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기회를 더 줄 필요도 없고. 그냥 내 건물에서 꺼지는 게 좋겠어. 아니 이번 달 말까지 밀린 월세까지 합쳐서 3달치 입금하든지. 내가 그만한 돈이 어딨어. 지금 장사도 안 돼서 월세도 못 내고 있었구만. 그 월세를 받고 싶었으면 날 신고하지 말았어야지. 앞으로 3달을 영업을 못하는데 무슨 수로 월세 밀린 것까지 다 내린 거야. 그러니까 나가라고. 맘 같아선 당장 내쫓고 싶은데 법이 그렇다니까 나도 참는 거잖아. 나 분명히 말했어. 이번 달까지 돈을 내든지 가게를 빼든지 해. 저 여자가. 아니 대체 무슨 수로 이 건물을 인수한 거야? 건물주가 귀찮게 굴어도 너무 귀찮게 군다 싶었는데 사돈일 줄이야. 기가 막혀서. 그래서 그렇게 당당했던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가게를 빼라 그래? 영업정지는 또 뭐고? 진짜 분해서 못 살겠네. 1시간 후 집 앞. 야, 당장 문 안 열어?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를 물먹여. 그래놓고 연락도 안 받고 문도 안 열어주면 하야. 뭔데? 어머, 야, 집에 있었어? 아니 집에 있었으면 문을 열어야지 왜 인제 열어? 네 마누라가 열지 말래? 야, 너 엄마한테 이러는 거 아니다.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이래? 네 엄마가 네 마누라 때문에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몰라서 이래. 수모는 내 와이프가 당했지. 엄마가 당한 건 수모가 아니라 엄마가 한 짓 돌려받는 거지. 어? 그게 뭔 소리야? 모르는 척하지 마. 나 다 들었어. 들었다고. 그런데도 이래? 너 네 장모가 엄마 가게 건물 준 거 알았어 몰랐어? 설마 너까지 다 한 건 아니지? 니들끼리 단체로 나 놀려먹은 거 아니냐고. 장모님이 엄마 가게에 건물 인수한 건 나도 이제 알았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엄마가 멀쩡하게 운영 잘하고 있는데 장모님이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충분히 기회를 주셨던데? 할머니 가게 엄마가 졸라서 받은 거잖아. 대박집이라고. 그럼 관리 잘했어야지. 어떻게 유통기한 한참 지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반찬도 재사용하고? 문제가 한둘이 아니던데. 내가 이 말 그대로 집안 어른들한테 하면 어떨까? 집안 어른들은 엄마가 시어머니 가업 잘 물려받았다고 며느리 도리 잘 지켰다고 칭찬하기 바쁜데 내가 거기 대고 영업정지에 당장 쫓겨날 위기라고 말하면 엄마야말로 며느리 도리를 안 지켜도 너무 안 지킨 거 아니야? 이게 너 지금 엄마 협박해? 어떻게 네가 이래? 자식 하나 있는 게 어떻게 이래? 나보다 네 와이프가 더 중요해. 결혼했으면 당연히 내 와이프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지. 그리고 엄마가 내 와이프 중요하게 여겼으면 나 이러지도 않아. 내가 그동안 제발 좀 그만하라고 했잖아.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잡고 이런 시대 아니라고. 그럼 아들 바로 이혼당하니까 작작 좀 하라고 그랬잖아. 결국엔 이렇게 됐네. 내가 뭘 그랬다고.
걔가 번번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제사 안 지내려고 제사 지내려 와도 네가 옆에 꼭 붙어서 일 거드는데 좋게 보려고 해도 어떻게 좋게 봐. 내 아들 고생시키고 며느리 도리도 안 지키려고 하는데. 됐고 얼른 비켜. 당사자랑 얘기해야겠어. 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 일자리까지 빼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엄마가 우리 집에 왜 와? 그럼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내 아들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아니야. 여기 엄마 아들 집 아니고 생판 남의 집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찾아오지 마. 뭐? 생판 남?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긴 용건 차는 거지. 내가 그동안 착각했나 봐. 내가 중간에서 노력하면 충분히 관계가 개선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내가 노력할수록 엄마는 와이프를 더 괘씸하게 보고 그럼 와이프만 힘들어지는 거잖아. 아이 낳아서 고생하고 있는 며느리 제사상 차리라고 이 난리 피우는 것까지 봤으니 나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날 버리겠다는 거야? 네 낳아준 엄마를 버리고 마누라를 택하겠다고? 너 제정신이야? 처음부터 이랬어야 됐는데 내가 결정을 너무 늦게 한 거지. 더 있다간 내가 와이프한테 버림받게 생겼어. 그러니까 엄마도 아들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그리고 그놈의 제사 좀 그만 지내. 제사 지내려다 생사람 잡겠어. 엄마도 충분히 당했으면서 왜 그래? 왜 더한 짓을 며느리한테 시키려고 그래? 야, 그럼 나만 당하란 거야? 억울하게? 엄마 억울한 거 풀자고 내 와이프를 희생시킬 순 없지. 이제 문 닫을게. 다신 찾아오지 마. 그리고 가게 일도 엄마가 알아서 해결하고. 야야야 이놈의 자식이 문 안 열어. 네 와이프 불러내. 당장. 이것들이 정말.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 집안에서 제일 많이 고생했는데 어떻게. 한 달 후 시모식당. 일을 어찌. 친척들도 돈 못 빌려준다 하고 오늘 안 내면 가게 빼야 되는데 일을 어쩜 좋아. 아니 이놈의 자식은 왜 아직도 연락을 안 받아.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어. 어떻게. 여기 계셨네요. 전화해도 안 받으시길래 관리인 연락도 피해 다닌다면서요. 아니 그게. 돈은 아직 입금이 안 됐던데 현금으로 주실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내 사정 알잖아요.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연정이한테도 사과하려고 했는데 내 연락 자체를 피하는 것 같아서 그 아들놈이 지 와이프한테 접근 자체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뭘 잘못했다는 거죠? 다 잘못했죠. 내가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이제 며느리 들어왔으니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어른들도 이제 며느리 시키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건데 제가 귀한 따님인 줄을 몰라보고 제 가게 건물을 사돈이 인수한 것만 일찍 알았어도 이럴 일은 없었을 텐데. 아무튼 제가 소란 피워 죄송합니다. 사돈이 좀만 양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영업만 재개하면 밀린 월세는 다 갚겠습니다. 가게까지 정리하면 저 정말 집안에서 살 자리가 없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은 연락이 안 되고 저 요즘 정말 힘듭니다. 사돈이라니요?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아들 내외랑 영 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생판 남 사정 봐줄 필요가 없지요. 우리 딸 괴롭힌 사람은 더더욱. 이제는 안 괴롭힐게요. 집안 제사도 제가 다 지내고요. 아이 부르질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 가게마저 잃으면 저 정말 망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가게였으면 잘 관리를 하셨어야죠. 오늘 가진 거 알죠? 아니면 강제 퇴거시킬 테니 그렇게 아세요. 사돈, 사돈. 매정한 여편네 같으니라고. 어떻게 뒤도 안 들어보고 저렇게 갈 수가 있어?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날 저녁 집 앞. 깜짝아. 누구신데 저희 집 앞에. 어머니! 이제야 얼굴을 보는구나. 내가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남편이 받지 말라고 해서요. 남편 집에 있는데 볼 일 있으면 불러다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남의 집에 함부로 오셔도 돼요? 남편이 분명 경고했다고 들었는데요. 부모 자식 사이에 경고는 무슨. 너도 대충 상황 돌아가는 건 알지. 착한 네가 이런 짓까지 직접 벌이진 않았을 테고. 사돈이 억하심정으로 이러신 모양인데 네가 좀 말려봐라. 그래도 내가 네 시어머니 아니냐. 그동안 내가 말이 심했던 건 인정하마.
그냥 자주 보고 싶었던 마음에서 그런 거지. 그리고 나도 내 나이에 시댁 제사 지내는 게 힘들어서 그렇고. 내가 그 집안의 유일한 며느리였는데 너가 들어오니까 한숨 놓이는 것도 있었거든. 하여튼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내 가기만이라도 살려다오. 뭔가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난 이러길 원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쪽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 그렇게 착하지도 않고요. 지금까지 남편 봐서 참은 거지 남편 아니었으면 바로 영 끊었죠. 우리 엄마 앞에서도 그러는 거 보니까 확신이 서더라고요. 끊을 인연은 하루라도 빨리 끊는 게 답이죠. 도와줄 생각도 없고 그쪽이랑 연 이어갈 생각도 없으니까 꺼지세요. 너 지금 나한테 꺼지라고 한 거냐? 네, 꺼지세요. 더 있으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리 아세요.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 야, 이리 안 와. 야, 나 할 말 더 남았다고. 돈 좀 빌려주라, 내 월세 내줄 돈은 있을 거 아니야. 내 말 안 들려? 대답하라니까. 일주일 후 시댁. 아니, 그 유서 깊은 식당을 정리했단 게 말이나 돼? 우리 집안 유일한 며느리로서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식당 보존하는 게 당연히 할 일인데 그걸 쳐버리다니. 그것도 신고당해서 영업정지로.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네. 저도 어차피 나이 많아서 더 할 수도 없었어요. 애들도 이어받고 싶은 눈치가 아니었고요.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해요. 뭘 좋게 좋게 생각해. 그게 단순한 식당인 줄 알아? 우리 집안에 수치를 줘도 이런 수치는 주면 안 되지? 됐고, 당장 짐 싸서 나가. 나가라뇨?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저를 쫓아내요. 제가 이 집안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재산 가져갈 만큼 가져갔잖아. 며느리 하나 간수 못해서 집안을 자랑해요? 먹을 튀겼으니 그 벌은 제대로 받아야지. 여기 우리 형님이 마련해준 건 알고 있지? 형님도 짐 싸서 나가라고 하니까 당장 나가. 우리 집안에 발도 들이밀 생각하지 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이 집안 식구도 아니에요. 이 소리예요. 그래, 어디서 며느리가. 당장 나가. 나 참 대체 어딜 나가려고. 내가 그렇게 몸종 노릇을 했더니만 이제 나도 며느리 덕 좀 보려고 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이라고 집에서까지 쫓겨나. 억울해 죽겠네. 억울해 죽겠어. 석 달 후 요양원. 야, 누가 내 며느리를 왔다고. 너는 오랜만이네요. 집에서도 쫓겨났다고 들었어요. 수소문 끝에 여기 와 있단 소리 들었고요. 남편도 아직 여기 계신 줄은 몰라요. 말 들어보니까 노숙자 생활하다가 여기로 보내지셨다면서요. 그래서 뭐, 약 올리려고 왔어? 제가 그거 하겠다고 여기 왔겠어요. 사과 들을 준비 됐어요. 어디 해보세요. 충분히 반성하신 것 같은데. 나보고 사과를 하라고? 마지막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평생 연 끊기는 거죠. 그게 상관없으면 뭐 저는 이만 가볼게요. 잠깐만.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나도 말년에 별꼴을 다 보니까 이제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더라. 내가 당했다고 너까지 당하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뭐 좋은 문화라고. 내가 못나서 그래. 네가 좀만 이해해 주렴. 다시는 안 그럴게. 사실은 나 여기서 생활하는 게 너무 싫다? 지옥 같아.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정부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데라 그런지 시설도 별로 안 좋고 음식도 맛없어. 하지 말란 것만 잔뜩이야. 나 좀 여기서 꺼내주렴. 그건 남편이랑 상의를 봐야죠. 어쨌든 얼굴 보니까 진지하게 반성하신 것 같네요. 사과 받을게요. 저도 마냥 이러고 있는 게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이랑 얘기해서도 오든지 할게요. 그때까지 잘 계세요. 나 안 데리고 그냥 간다고? 내가 상어까지 했잖니. 나 좀 꺼내달라니까? 제가 꺼내드린다고 돌아갈 집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시던 집은 친척 어른이 살고 계시던데요. 아무튼 조만간 올 테니까 여기 계세요. 야, 이렇게 가지 말라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대체 언제쯤 용서를 해주려고 저래. 대체 언제 온다는 거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이놈의 멍뚱아리는 왜 이렇게 건강해서 죽지도 않아. 반년 후. 그 뒤로 저는 남편과 상의해서 시어머니 면을 다시 갔어요.
남편은 이대로 엄마 얼굴 안 봐도 상관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낳아준 사람이고 저번에 갔을 때 후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같이 가서 얘기를 해보자고 설득했죠. 막상 갔더니 남편도 달라진 시어머니 얼굴에 놀란 눈치였어요. 집안에서 쫓겨났단 소린 들었지만 그래도 따로 집을 구해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집안에서 온 재산을 다 뺏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같은 며느리로서 힘없는 시어머니 얼굴을 보니 집안에 화가 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당한 일이 정당화되진 않지만요. 시어머니 모든 걸 포기한 얼굴로 벌을 달게 받을 테니 저흰 즐겁게 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모습에 남편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죠. 따로 제가 마련해둔 단칸방에 모셨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며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자기가 그동안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우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가끔 어머니 집에 와서 들여다보고 있어요. 요양원에 계실 때보다 훨씬 활기찬 모습이더라고요. 딸도 참 많이 이뻐해 주시고 저희 먹으라고 반찬도 싸주세요. 그제는 저 좋아하는 반찬을 잔뜩 싸다 주시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한테 쌓였던 앙금이 조금씩 가라앉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껄끄러워서 자주는 못 가고 가끔 가서 보는 정도지만요. 예전에 비해 사이가 좋아지고 있어요. 어머님 그 정도도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어머니가 받을 벌은 다 받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한편 딸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요. 곧 있으면 돌이라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 싶어요. 엄마가 인수한 건물 1층 식당에서 소규모로 돌잔치를 할 예정이거든요. 엄마도 들떠서 이것저것 준비하시고 그러네요. 그리고 엄마가 먼저 어머니도 초대하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연 끊는 게 쉬운 시대가 됐지만 실제로 그러기가 어디 쉽냐고 하시면서요. 저희 부부 역시 어머니가 많이 달라졌으니 저희도 노력을 해보려고요. 이렇게 서로 노력하면서 사이가 훨씬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제가 미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 이게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해요. 상대를 진정으로 변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편하답니다.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